안녕하세요. 영절한 기초영문법 실전문제 중급편 제1장 문장의 종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문장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종류를 보시면 평서문이 있고요. 부정문이 있고 의문문이 있고 명령문이 있고 감탄문이 있습니다. 자, 중급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이 문장들이 어떤 문장을 의미하시는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냐? 의문문 중에서도 간접 의문문, 부정 의문문,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러니까는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주절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있는 명사절이 주어의 목적어가 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간접 의문문은 주로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먼저 있는 경우를 볼게요. 보시면 주절이 있고요. 의문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절이 있고 그 뒤에 의문사랑 주어 동사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절이 주절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예문 보시면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그리고 뒤에 어떤 문장이 있느냐? What does he achieve? 무엇을 그가 achieve 했는지, 그가 성취해냈는지를 모른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절이 뭐죠? I don't know. 주절은 I don't kno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what. 의문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he. 동사 achieves. 그래서 보시면 I don't know가 주절이 되는 거고요. What he achieves가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가 무엇을 성취해냈는지를, 그러니까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주절의 목적어가 되어서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자, 주절하고 의문사하고 주어 동사가 온다라는 거. 주어 동사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왜 혼동이 많이 생기느냐 보시면 합쳐지는 문장을 보시면 의문사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어순이 의문사 오고 동사 오고 주어 오는 형태잖아요. 그죠? 동사가 오고 주어가 와요. 대부분의 의문문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접 의문문으로서, 그러니까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돼서 주절의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온다라는 거. 이 어순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는데 동사가 올 때 형태를 잘 보세요. 보시면 자, 여기 쓰는 동사가 어떻게 됐어요? achieve였죠. 왜냐하면 의문문이었으니까. 조동사가 앞에 쓰이면서 조동사가 앞에 쓰이면서 뒤에는 원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주어가 오고 그냥 동사가 오게 되면은 동사 원래 형태를 따라가는 겁니다. 원래 취해야 하는 형태. 뭐죠? he,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현재죠? 그러니까 achieves가 되는 겁니다. 요 점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볼게요. Do you know? 너는 아니? Why do I apologize to you? 왜 내가 너에게 사과하는지를 아니? 라는 문장이세요. 그렇게 되면은 do you know? 주절이 되는 거죠? 의문사 why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I, 그 다음에 동사 apologize.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to you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사 형태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앞에 그냥 3인칭 단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I니까 apologize 똑같이 온 거고요. 하지만 3인칭 단수이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if not whether를 의문사 대신 사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예문을 사용해서 한번 봅시다.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Is she the author of this book? 그녀가 이 책의 저자이니?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을 의문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의문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의문을 해주느냐? 이런 사실이 긴지 아닌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는 if not whether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I don't know, if not whether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주어 동사 쓰는 거죠. 주어 she, 동사 is,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the author of this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주절 오고 if not whether 오고 주어 동사 온다. 자, 보시면 어순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주절, 의문사, 주어 동사. 여기는 주절, if not whether,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 오는 거 마찬가지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를 볼게요. Do you know? 너 아니? Has he learned English for a long time? 그가 오랫동안 영어를 배워왔는지 아닌지 아니? 그래서 물어보면 Do you know? 주저로고요. If not whether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he, 그 다음에 동사 has learned English for a long time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온다. 이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순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종속절에 오는 동사의 형태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꼭 유의를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간접 의문문의 기타 유의사항. 아까 제가 유의사항 말씀드렸는데 또 있다. 놀라셨죠? 보시면 첫 번째 의문사가 맨 앞으로 오는 간접 의문문. 어떤 경우냐면 자,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과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주절에 쓰였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문하는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꼭 외워두셔야 되세요. 자,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주절에 오면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간다. 자, 그런 예로 쓰일 수 있는 동사는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이 있다.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이 예를 보시면 do you think, 자, 주절이 되겠죠? do you think, 다음에 같이 합쳐질 문장 who participates in this course, 누가 이 코스에 이 과정에 참여했는지, 누가 이 과정에 참여했니? 너는 생각하니? 자,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어떤 문장이세요? 너는 누가 이 과정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니? 라는 문장이세요. 그래서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문사 맨 앞으로 간 who, 그 다음에 주절 do you think 오고요. 그다음 나머지 것들 participates in this course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유의하셔야 될 게, 그렇게 의문사가 맨 앞으로 온다고 해도 주어 동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who가 주어이기 때문에 맨 앞에 가고 그냥 바로 동사가 온 거세요. 그런데 자, 지금 교재 보시면은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두 번째에 있죠. Do you suppose 있고 What are the baskets in this stor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what이 맨 앞으로 가서 what이 맨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주절 Do you suppose 오고, 그 다음에 주어 the baskets 동사 are in this sto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고, who나 what 같은 경우는 who나 what 자체가 주어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맨 앞으로 가면 주절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점도 하나 두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타 주의사항, 간접 의문문의 시제 일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왜냐면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은 시제 일체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뭘 유념해야 되냐? 해석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예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우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절이 현재이다. 주절이 현재이면은 종속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과거다. 그러면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만이 가능하다. 왜냐면 예를 보면 아실 거예요.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Whether she drinks water. 그가 물을 마시는지 아는지를 몰랐다. 자,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그가 현재 물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과거에 알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는 과거나 그 이전 과거,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때요? 현재 얘기할 때는 과거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미래에 있는 얘기도 모두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절이 현재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가능하고, 주절이 과거이면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문문입니다. 부정의문문은 뭐죠? 부정하는 의문문이겠죠. 그러니까 부정문에다가 not이 들어간 형태. 그래서 예를 보시면 비동사 부정형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의 부정형 플러스 주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do, does, did의 부정형, 주어 동사 원형이 어순이다 라고 써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의문문 형태에다가 not이 들어간 거야. 그 not이 들어가는 형태는 비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그리고 does, did, do, does, did의 뒤에 그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부정의문이 만들어진다. 이 점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부정의문에서 가장 혼동하시는 부분은 뭐냐? 그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과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자, 밑에 얘가 있죠? Don't you like to play soccer? 너 축구하는 거 싫어하니? 라고 물었어요. 너 싫어하니? 그러면 우리는 좋아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좋아해. 그렇게 대답하죠.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아니라고 해서 no, I like가 아니라 뒤에 만약에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답은 무조건 yes인 거예요. 그래서 I like to play soccer 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yes. 하지만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아니기 때문에 no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긍정이면 무조건 yes고요. 뒤에 말하고자 하는 게 부정이면 무조건 no라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긍정이면 yes라고 대답하고요. 아니면 no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면 자 만약에 좋아한다 그러면 yes, I like to play soccer 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줄이면은 yes, I do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싫어하는 경우다 그럼 부정이니까 no라고 하고 I don't like to play soccer 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단축형으로 얘기를 하면 no, I don't 로 대답할 수 있다. 요 점 유념하시면 됩니다. 부정의문문은 요 대답 부분만 유념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부가의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의문문은 뭐죠? 부가의문문은 영어로 하면 tag ques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tag이 붙어있는 의문문. 그 tag은 뭐예요? 꼬릿말 같은 겁니다. 저희가 옷을 사거나 할 때 tag이 붙어있죠? 꼬릿말 같이 그런 의문문. 근데 어떨 때 이 의문문을 쓰느냐?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예쁘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다가 이 옷 되게 예쁘지? 라는 그냥 평선 문장이세요. 그죠? 그럼 뒤에다 그치? 라는 의문문을 붙여요. 왜? 너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목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재에 보시면은 부정의 부가의문문, 긍정의 부가의문문이라고 나눠놨는데요. 굳이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부가의문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눠진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부정의 부가의문문은 뭐냐면 앞에는 긍정이고 뒤에는 부정일 때 그러니까 부정의 부가 부분에 부정이 들어가서 부정의 부가의문이라고 써놓은 거세요. 그래서 뭐냐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부가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자 앞에 내용이 긍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뒤에는 부정이세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부정이다. 그러면 뒤에는 긍정. 왜냐하면 보세요. 확인이나 동의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되게 예쁘지?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반대인 거세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그치? 라고 물어볼 때는 긍정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유념할 거 여기 보세요. 부정의 단축형 don't, doesn't, didn't 조동사의 부정 단축형 has, have, has의 부정 단축형을 써놨어요. 항상 뒤에 부정이 오는 거면 택에서 부정이 오는 거면 항상 단축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는 앞에 주어랑 동일하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대명사 주어로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 자, 예를 볼게요. 여기 있죠? Mike can find the job he loves. Can h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 Mike라고 했어요. 그러면 can Mike가 아니냐? 아닙니다. 항상 대명사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ike는 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he로 받아준다는 거. 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제는 반드시 일치시켜줘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번에는 have나 has가 있어요. have나 has 같은 경우는 조동사죠. 그래서 이 조동사와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has나 has는 부정 단축형이 쓰인다. 그리고 he가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재 중간에 있을 거예요. 주어가 this나 that일 때 만약에 this is great 라고 얘기를 했다. this is great. 자 그러면 this를 is로 받아주는 거죠. th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is로 받아줍니다. 자 these와 thos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줄까요? 복수니까 they로 받아주겠죠. 자 this나 that, these나 those 대명사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is로 받아야 하고 they로 받아야 된다. 요 점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긍정의 부가의문도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권유와 명령의 부가의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권유와 명령의 부가의문은 그 내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자 앞에서 저희가 알아봤던 부가의문문에서는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 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권유나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은 그게 상관이 없다. 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유일 때는 뭐가 붙고 명령일 때 뭐가 붙느냐. 자 권유는 뭐예요? let 뭐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뭐라고 할래? 라고 물어보라겠죠. 그러니까 shall we
어때? 물어보는 거세요. 의향을 물어보는. 우리가 Shall we dance라는 영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예요? 춤추겠습니까? 춤추실래요?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Shall we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shall we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명령문에서는 어떠냐? Will you를 붙여준다. 자, 너 예문 보시면 mop your room 있어요. 자, 네 방 걸레질 좀 해. 할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향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해. 할 거야 말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을 써서 will you라고 해주는 겁니다. 너에게 얘기한 거니까 주어는 분명히 you겠죠? 그래서 will you를 붙여준다. shall we는 어떻게 돼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를 위로 해준 거고요. 자, 권유문은 shall we, 명령문은 will you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긍정이냐 부정이냐 상관없다. 항상 권유에는 shall we, 명령에는 will you가 붙는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부가의문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